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코린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방송 코인라이트 MC 윤송아 세모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컴온! 가만! 컴온! 들어와! 가만! 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블록체인의 오해와 편견을 풀어보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것을 바로 촉촉촉촉 살펴보는 그런 코너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뭘까요? 바로 크립토 법률 사무소입니다. 네, 우리 그 생각해봤는데 이 사회가 법이 없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난리 나겠다. 그래서 저희가 깔끔하게 크립토 법률 사무소권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리님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분들 많을 텐데 솔직히 오늘 이 코너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같이 함께 할 사람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법무법인이죠. 예, 변호사 한서희 씨랑 우리 그 팀장님, 네, 서수미 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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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팀에 있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좀 억울한 사정들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많은 사건 사례를 좀 소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코인빛의 서수민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빗 전략사업부 팀장 맡고 있는 서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크립토 법률 사무소를 오픈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에서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사기 다단계 유사 수신행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년 동안에 암호화폐 사기범들이 420명이나 기소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피해액은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조 6,985억입니다. 와, 거의 2조 7천억 정도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나라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슬픈 게 이게 피해자들의 주머니에 빠져나왔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문제는 아직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와, 그래서 저희가 이 크립토 법물 사무소에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쳤는지 속속들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또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이 또 암호화폐 크립토 하면은 당연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열광할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그 뉴스나 이제 기사도 본 것도 있고 사건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거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경상도에서 오시는 손 한번 들어다. 경상도. 자, 이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서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들 어디 계십니까? 전라도. 네. 여러분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충청도 쪽에서 오신 분 계시죠? 충청도. 네, 많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강원도 계십니까? 강원도.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 계시겠네요. 자, 경기, 서울 지역에서 오셨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좀 변호사님 혹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나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뭐 좀 시골에서 오래 농사 지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러면서 찾아오시는 경우 속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제가 실제 담당한 사건 중에서는 네.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받은 이제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한 금액을 이제 전부 투자를 하셨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그리고 코인은 이미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이래서 어떻게 피해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찾아오셨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연락처나 이런 것들만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신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건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네. 그러니까 주변에 뭐 한 100만 원으로 몇 억을 벌었다더라. 이런 사례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피해 자금은 주로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50대 이상 분들께서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요.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사례로는 70대 할머니분께서 자식이 이제 장가도 못 가고 뚜렷한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물려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걸 사면 몇십 배, 몇백 배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듣고 큰 재산을 한번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대출까지 이제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골에서 또 농사 지시던 분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랄한 분들이 눈앞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서 이런 할머니 분들한테까지도 투자를 권유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약간 많은 사람 모여서 하니까 약간 옛날에 그 한국 그런 마스터라는 영화도 보면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기 친 그런 맞아. 장면이 있었거든요. 무섭다 사람이.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정말 있는 사람 주머니에서 이게 요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를 가져간다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요만한 돈이 정말 네.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고 그랬던 사례들이 워낙 많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빌미로 우리도 이렇게 될 만한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아니, 근데 그렇죠. 얘기 들을수록 신기한 게 솔직히 막 주식하면은 누구나 다 익숙하고 내가 어떤 회사 주식 맞아, 갖고 있는지 맞아. 눈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일 수도 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르신들은 뭐 그렇게 보고 이제 그렇게 믿으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거의 묻지마 들면은 투자인데요? 10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투자를 하셨을 때 네. 뭐 정말 이게 10배가 돼서 버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뒷주머니로 이제 계속 더 큰 돈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보통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와 이거 1000만 원 넣었으면 1억이잖아. 그러니까 1억 넣었으면 10억이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어. 일부러 한 10만 원 넣게 해놓고 100만 원을 불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목돈을 넣게 하는 이런 그렇죠. 그런 경우도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린 더 좋다. 우린 이런 기능까지 더 추가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죠. 왜냐면 새롭게. 이제 그 시골에 사는데 옆집이 갑자기 나는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벌었다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귀를 이제 그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좀 투자할까? 배가 아프죠. 그러지 이제 배가 약간 좀 아프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어르신 한 명 설득하는 거를 좀 쉬울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진짜 이런 체육관이나 이제 큰 데를 다 모셔놓고 어떻게 다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난 진짜 궁금하다 그거. 요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아이고 이런 사기꾼. 뽑아왔습니다. 문재인 이거 대통령님과 사기꾼이네 함께 이 사람이.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보면 합성인 거를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렇죠. 포샵인 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연세가 좀 너무 있으신 이상해요. 분들은 네. 이게 합성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인정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뭐 사보를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이거 보니까 네. 여기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거 뉴스에 봤었거든요. 네. 이제 그 대통령 사진 이제 네. 이제 합성했다는 게. 이제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본부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새마을 운동 했을 때 그 이제 경제 성장이 좀 급격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인용해서 악용한 거죠. 요거는 거를 악용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주제로 딱 포커싱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은 네. 이 새마을 운동식으로 했으면 그럼 스케일이 좀 컸나요? 아주 컸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최근에 예전에 네. 이제 한국이 조금 힘들 시기에 알아요. 이제 이제 이뤘던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그 겪었던 그 감정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때 성공했던 거. 와, 이렇게 대박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갔구나. 왜냐면 이제 또 그때 생각하면서 네, 이것도 그리고 제2의 한강의 기적. 그래서 다시 그래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그 뜨거운 감정을 막 자극하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드라마 작가님을 섭외해서 거의 쓴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그냥 자극적이네요. 왜냐면 이게 그 사기 하는 사람들도 네. 이제 꼼꼼히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접한 사례들 중에도요. 뭐 이렇게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 인원들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제 명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지금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제2의 IMF가 온다. 그래서 국가부도의 날 뭐 이런 네. 영화를 또 빗대어서 네. 우리가 이제 조만간
뭐 큰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코인으로 대박을 내야 된다. 지금 뭐 현물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그거에 대한 위험 방지 수단으로 코인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한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말 이 코인, 암호화폐가 미래를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무슨 먼슬리 인터뷰 이거 뭐 신문이에요? 잡지예요?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이제 코인업에서 만든 잡지에 아, 내부에 있는 그런 사진이었으니까 이 한 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게 이제 거기서 만든 아예 잡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를 사람들한테 주는 효과가 있었죠.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진만 보여주면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잡지를 만들어 버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이게 또 있어 하면은 네. 그러네요. 막 그렇게 충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왠지 모모 기자가 쓴 글에서이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약간 스케일이 좀 어마어마한데 네. 솔직히 이 회사가 사기친 금액 혹시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예, 2조 원 규모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요. 총. 2조? 네, 엄청난 규모죠. 그러면 이게 역대 사기 사건 중에서 코인 관련 사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가장 액수인가요?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상 기소되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엔 제일 큰 사건이죠. 예. 피해자도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그럼 이거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약간 너는 뭐 이번 달 100만 원 투자하면은 뭐또 그러니까 뭐 네. 제가 들은 이제 사례의 네네네. 경우에는 네. 뭐 8주 패키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처음엔 이제 호기심으로 정말 이게 뭐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뭐 아는 사람 지인 따라서 끌려갔는데 네. 100만 원만 투자하면 너가 시험 삼아서 100만 원만 투자하면 8주 뒤에 50%의 수익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내가 100만 원 버리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100만 원 했는데 8주 뒤에 정말로 통장에 50%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괜찮은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 아는 지인들도 다 끌어들여갖고 너도 투자해봐라 나도 투자하자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8주 패키지 뭐 5주 패키지 뭐 5배수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조금씩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사람들 이제 속인 업체 측에서는 그러면 이제 너네가 뭐 이런 여기서 발행한 어떤 유명 코인도 너네한테 같이 보상으로 주고 이 코인 상장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한 사람 데리고 올 때마다 후원 수당도 15%씩 지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할 수 없이 이제 피해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 거죠. 이제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이제 유치한 그런 사기를 하고 또 규모를 불려나간 그런 네네. 사안입니다. 네.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사람 사는 게 진짜 똑같구나. 왜냐면 가나도 거의 사기하는 사람 거의 똑같아요. 다단계 어디나 다 있어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작은 돈을 가져와라. 우리 50% 해주겠다. 네. 진짜 해주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이거 진짜인가 진짜네요. 또 내가 투자해야겠다. 와 먹튀 제대로 당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사안입니다, 여러분.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유사수신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수신이라고 하면은 뭔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떤 투자금이나 출자금을 받고 그 이상의 금액을 내가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하는 경우나 어떤 돈을 받고서는 이게 뭐 예금이다, 적금이다, 부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 하는 것도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뭐 이거 얼마 받으면 내가 이 코인 뭐 이걸로 코인을 사서 몇 배로 불려주고 중간에 이자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사수신과 관련된 코인 사기들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요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코인업에서 개발한 암호화폐를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네네네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암호화폐는 진짜로 가치가 있는 그런 코인이었나요? 가치가 아예 없는 토큰이었습니다. 완전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에 있는 36만 평 리조트에서 사용되는 화폐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라는 국가에서 피지 그 조그만 예, 섬이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여기에 돌아가는 이 마을에서 우리가 이 국가에서 우리 코인이 한국에 사는데 피지 거기 네. 땅 사서 뭐 하겠까? 그 피지에서 네. 이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봐라. 뭐 이런 내용까지
그렇죠. 모아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뭐 너무 그냥 장밋빛 미래를 그냥 확 펼쳤네요. 그렇죠. 네. 아니 내가 한국 사는데 피지 거기 가서 뭐 하게. 여기 살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쓰여지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네. 가치가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알겠다. 그때 당시 때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쓰여질 거다 하면 어르신들도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 먼 나라 대충 찍어서 피지라고 그냥 찍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가장 큰 활용 가치가 있는 데는 빈약 국가, 경제적 빈약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쪽에서는 정말로 활용된다는 그런 마케팅으로 코인을 많이 팔기도 했죠. 혹시 그 투자자들이 약간 생각만 해도 안 그러겠지만 돈을 혹시 다시 돌려받았진 않았죠? 실제로 투자 자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일부 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기존 투자자들한테 이제 또 뭐 50% 지급하는 그 이자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돌려막기 수법을 이제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사실상 남아있지도 않았거니와 또 이제 그 대표라고 하시는 분의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뭐 돈을 갖고 있었지만 다 가지고 튀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사 사례 같은 경우는 코인 같은 경우를 이제 해서 돈을 모금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고 이제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고 이 사안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뭐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민사 소송도 하려고 했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렇게 현금으로 다시 이렇게 페이백을 하지 않았어도 그 암호화폐가 만약에 진짜였으면 만약에 비트코인 같이 성공한 암호화폐였다면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암호화폐가 사실상 아무 가치 없었죠. 이제 아무 그렇죠. 가치가 없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아무 가치가 없는 걸 갖다가 줬느냐 아니면 가치가 있고 이게 성공한 암호화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줬는데 그들도 프로젝트 실패해서 결국 이게 빵원이 되느냐 맞아요. 그게 좀 궁금해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장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코인들의 리서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이 판매 과정이 어땠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실체가 있는지 뭐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월드뱅크 코인이죠. WC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어디도 제가 봤을 때는 하기 힘든 조건이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예. 아니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시도나 이런 거를 하진 않았나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들은 바는 바보가 아닌 없으신 이상 거래소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코인을 상장을 시켜줄 이유는 정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거는 상장의 가치가 조금 없다고 거래소 쪽에도 피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애초에 그 코인 자체가 조금 별로고 백서만 보더라도 정말 이상했을 법한 코인인데 네. 이제 또 많은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그걸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그 전문가도 말씀하셨는데 그 다단계 수법이잖아요. 네. 이게 또 사람 데리고 오면은 사람 데리고 오면 주겠다 해서 섭외하고 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돈 모여가지고 그냥 다 이제 날려버리네요. 아 짜증나는 진짜. 못됐다. 이런 분들은 학교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 깜빵. 아 그렇죠. 거기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그, 정신 차리죠. 예, 확실히 들어가야겠죠? 이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구형이 이루어진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검찰에서는 이제 대표자 되시는 분한테는 35년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이제 책임자들에게는 15년부터 25년까지 이제 구형을 했다고 하고 있고 아직 판결 선고가 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실제 최종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죄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무겁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형이 35년인데 뭐 집행유예가 나올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사기꾼이 이제 잡혀서 이제 그런 거 치고 혹시 투자자 금액은 아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억울한 부분이 그 지점인데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해도 이제 네. 그것만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사기를 이제 주도한 네. 그 네.
세력 쪽에서는 보통은 자금을 이제 가지고 보관하던 사람이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이미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보통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해 금액을 다시 이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절차적으로 형사 자체는 이제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때 이제 손해배상액이 이제 판결 선고를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 그 금액을 이제 받게 되시는 것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도 또 집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은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도 이제 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안타까워. 그럼 너무 한마디로 안타깝네요. 받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제 사기를 치신 분이 고의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그렇죠. 이걸 썼거나 아니면 네네네. 옆에 다른 사람한테 줬거나 했으면 이거 추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결론 그 사람이 이제 그 맞아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진짜. 아, 진짜 안타깝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솔직히 이 그 코인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지식 조금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사 한번 해볼 수 있고 과연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특히 뭐 어르신들이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회사가 그래도 좀 믿을 만하다, 좀 투자할 만하다, 어떻게 그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IPO와 같은 기업 공개는요. 네. 재무제표나 몇 년간의 기업의 실적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보기 쉽게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코인 같은 경우는 뭐 ICO든 IEO든 실적이 일단 없는 걸로 블록체인 산업을 이제 좀 갖다 붙여서 나오는 좀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서, 화이트 페이퍼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사업 계획이나 네. 아니면 사업 아이템, 그리고 뭐 로드맵, 개발자 이런 것들을 기존의 주식시장에 있는 IPO보다는 확실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보다 훨씬 더 몇 배, 몇십 배 이상, 그러니까 몇 배, 몇십 배 이상 더 벌려고 솔직히 들어오거든요, 투자자분들도. 네네네. 그만큼 리스크 감수하시고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보통 이렇게 비상장된 코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갓 생겨난 암호화폐가 오르는 시점이 있어요.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됐을 때쯤 이렇게 점핑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사실 또 저는 많은 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될 거다라고 거짓말을 쳐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거래소에 전화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는 없나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코인 상장하기로 하셨나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거래소 측에 그런 문의가 오면 네. 일단은 저희 쪽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또는 뭐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하기로 한 전날에 네.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어디 상장될 거니까 어디 상장했을 때 얼마 되면 팔아라 이런 걸로 많이 투자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저는 좀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그렇죠. 해보는 거, 한번 뭐 맞아요. 도박을 한번 걸어보는 거, 근데 그 말을 많은 믿고. 예. 지금 보면 그 안 유명한 암호화폐가 이제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고 그럼 500% 가까이 오를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을 이거 현혹시켜요. 네. 근데 그거 유사수신 행위 아닌가요? 그것은 사실 유사수신 행위에 굉장히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금이나 출자금을 받아서 그게 뭐 출자금 이상의 수익을 받게 된다는 걸 약정하는 행위가 유사수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도 뭐 몇 배를 반드시 보장해준다. 이거 뭐 돈만 넣으면은 두 배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때 쉽게 현혹당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슬퍼요. 또 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옆집이 그렇게 투자했다고 잘했다고 듣지 말고 일단은 이제 모르면 이제 그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우리 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는 책임지진 않습니다. 와, 이 말이 훅 와닿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 네.
코인업은 강남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건물도 있었고 맞아. 저 예. 진짜 큰 거 막 빌딩 막 대기업 건물 같은 거 봤어요. 그렇죠. 이게 뉴스에서. 또 강남에 또 큰 빌딩 있으면 너가 뭐 와 이거 진짜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그리고 인맥도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막 사진 막 여기저기 찍은 네, 거. 다양한 행사에 유명 인사들도 많이 초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명 여가수 예. 뭐 이런 누구? 사람들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가수 네, 누구요? 뭐 저도 그냥 소문만 들었어요. 네,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뭐 했다고 하고 정치인이 나왔다고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차세대 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도 그분이 했고 나왔대요? 뭐 이제 모르는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페이스북을 공동 개발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요? 예, 야 그런 대박.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아니 다음 두 분을 소개해 올릴 텐데요. 이분들을 잘 아시려면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에 마크 저커버그와 윙골보스의 형제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기술자 한 분이 언급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여러분 티켓 소켓 글로벌 마크 밀러 원래 소켓 CEO 샘 레스터를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Mark Miller. I'm the CEO of TicketSocket, and this is Samuel Lesser, the CEO of WalletSocket.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크 밀러고요. 옆에 있는 제 친구 세미얼 라스터입니다. 그냥 아무 외국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관련도 없는 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또 그런데 많이 속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 나오면 자기들이 모르니까 유명 개발자다 그러면 누가 알겠어요. 이 뭐. 외국인 찾아서 혼나야겠다 야. 그 누구지 진짜. 혼내주세요. 아, 외국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요. 이런 속이는 말도 사람들이 일을 나오죠. 하고. 어, 싶어요. 그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한국말도 있어요. 잘 네네. 모르시고 하니까 그런 거고. 무슨 일인지 예.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인사했을 수도 그냥 같이 있어요. 뭐 외국인만 악수하고 필요하니까 네. 와서 이제 악수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 이제 한국인이 그러면은 그 사람 신원이 파악이 되고 그 그렇죠. 사람들이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 네. 누군데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입증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한국인을 가지고 그런 사기를 이제 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악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말씀하셨잖아요. 막 네. 대출까지도 받았고. 너무 마음 아파. 그렇죠. 혹시 이 돈을 조금이라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상 형사 절차로는 받기 어렵고요.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상대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그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뭐 말하자면 먹튀를 한 상황일 테니까 집행도 어렵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얼굴 너무 보고 어렵다. 이런 일 합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뭐 대기업 CEO분이나 이런 전담 변호사가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뭘 하는 거 익숙치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맞아요. 이렇게 막 변호사를 고용하고 할 만한 여유 자금도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러니까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돈이 이 사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법과 안 해봤으니까, 별로 그렇죠. 그렇게 친하지 않고 맞아요. 사실은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어떻게 이거를 피해갈까 연구를 하시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투자 피해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방책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예, 하고 나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에 사실은 이제 제도권 금융권 금융조회라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조회를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하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회를 하실 생각을 보통 못 하시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이 코인 제대로 된 거 맞는지 모르시면 젊은이들 붙잡고 좀 물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팀장님도 사기를 좀 안 당하기 위한 이 예방 팁 좀 그렇죠. 알려주세요. 이게 약간 사기 냄새 맡아봤으니까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뭐 금감원이나 일반 뭐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진짜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예컨대 뭐 남들이 다 아는 건 큰 돈이 안 돼. 지금 너만 알려주는 거야. 우리만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게 소문이 나면 뭐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이게 뭐 하나의 작전인데 이제 우리 요만큼만 투자를 했고 여기 있는 사람만 프라이빗하게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주머니가 일단 쉽게 열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로 하게 됩니다. 비밀 유지가 또 되고요. 그렇죠. 예. 솔직히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에이 형만 믿어. 그거만 되게 무섭거든요. 에이 형만 믿어. 무서워요. 그런 사람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 규제안에 대한 이 갈구가 너무 심한데 그래야지 사기도 좀 잠잠해질 테고 어떻게 이 법적인 규제안은 아직도인가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특별하게 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서 뭐 정확한 암호화폐만의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네. 검찰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수사를 하시고 또 근절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남부지검에서 그런 이제 특별조사반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신뢰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피해 자체를 이제 뭐 구제하려는 이제 국가의 노력도 있지만 또 암호화폐 시장의 좀 건전화를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규제안이 마련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종사자들이 정말 이 관련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우선은 거래소 관련된 이제 법률 규정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특근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특근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우선 FIU나 금융당국에 이제 제출을 한 상태고 거래소들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근법 안에는 어떤 이제 요건들이 있냐면 이제 앞으로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될 거고 신고제에서 신고가 이제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ISMS라는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상실명 계좌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그런 요건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 각 요건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거래소들은 이에 대비해서 지금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받으려고 키사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러면 키사에서 이제 나와서 계속 보안 관련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상실명 계좌 문제는 그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발생된 건데 거래소에서는 그것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도입한다든지 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그 위법의 소지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요. 이제 거래소 관련된 법률이 통과가 되고 이제 좀 안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대해 보건대 뭐 ICO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ICO가 이제 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거래소들이 뭐 특히 뭐 하는 게 있나요 혹시?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ISMS, 그러니까 정보보호 인증 체계인데요. 이게 원래는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IT 회사들은 다 받아야 되는 인증 절차입니다. 네네. 근데 G20 회의 이후에 거래소들에 대한 엄청난 좀 강력하게 그러니까 은행에 준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되게 긍정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전문 준법 감시인으로 네. 구성된 준법관시위원회도 네. 저희가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짜 가짜 거래소들 다 없어지고. 그러게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야 될 그 구체적인 법제화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당국에게. 네, 하루빨리 관련법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련 법규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크립토 법물사무소에서 많은 사기 사건들을 풀려고 했으나 너무 많아서요. 한 회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회에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순서는 코인들의 암호화폐 투자 입문기 코인럭입니다. 예, 우리 그 코인들 두 분이 누가 더 수익이 높은지 투자금을 다 가져가는 투자 배틀입니다. 자, 우리 그 3주 동안 했는데 네. 이번에 접어두고요. 과연 과연? 누가 더 네. 돈을 가져갈지 화면으로 말하시죠. 보시죠. 오늘은 제 친한 친구가
패션쇼를 해가지고 보러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쇼를 다 보고 재밌게 잘 봤어요. 오늘은 제가 운영을 하는 피트니스 선수들이 다음 주에 이제 세계대회 나갔는데 그 대회에 앞서서 오늘 발대식 겸 그다음 이제 프로필 촬영, 기념 촬영이 있어서 스튜디오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 최고의 NJ대. 맞지? 협회 홍보이사님이신 안녕하세요. 우리 대회의 우먼스라인 프로 유승희 선수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고 남자 선수도 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NJ 피지크 프로 최병현입니다. 이번 유니버스 챔피언십에 참가를 우리 모든 선수분들이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슬모델 프로 박동규라고 합니다. 와우, 커졌어요. 먹고 주어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냥 컸다고 사람들 오해합니다. 저 이제 NJ 비키니 프로 나가게 된 박찬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천천히 괜찮아. 몸이 기가 막히죠?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렇지, 반대. 미소 여기 한번 보고 자, 정면 보고 약간 멀리 본다는 느낌 턱 살짝 들어주고. 그렇지, 좋다. 많이 해. 그렇지. 무서워, 많이 해. 네. 이제 세 번째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되게 좀 오락가락하는 게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리고 너무 지금 좀 후회되는 게 제가 저번에 샀던 것들이 그래도 좀 올랐었거든요. 그때 그냥 팔아버릴 걸 그랬나. 너무 대박을 기대했던 건 아닌가 내가. 왜냐면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거는 저도 조금 크게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지금 제가 약간 끌리는 것들이 전일 대비 조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다 지금 초록색이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사이온 사야겠다. 약간 제가 느낌이 좋아서 이거를 30만 원을 매수를 할게요. 주문을 등록했다고 여기 떴어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것도 하나 살까봐요. 안정적인 것도 비트코인 캐시 여기 15만 원을 투자를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고 넥스트라는 데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서 1,490원에 여기 50%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 산 것들을 총정리를 하자면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에 이번에는 조금 투자를 많이 해봤고, 안정적인 거에는 그거의 한 절반값 정도 투자를 했어요. 아직 체결이 안 돼서 체결이 되는 대로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업무 마감을 하고 제 코인 상태를 확인한 후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까는 111만 3천원까지 갔었는데 111만 2천원으로 조금 떨어졌네요. 제가 수익을 본 곳은 다비온에서 매수를 3일 전이네요. 11월 6일날 1,300원 8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매도는 1,800원대, 1,700원, 1,800원대 걸어놨습니다. 이게 언제 팔렸냐? 4시쯤 팔렸네요. 팔린 금액이 요 금액이네요. 1,800원, 1,700원, 1,800원 잘 팔았죠.
그러고 나서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아, 괜히 팔았구나. 조금 더 기다렸다 팔걸. 그래서 다시 요 금액에 샀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는 수익이 한 10% 이상 조금 더 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약간 하락세예요. 거의 뭐 비트코인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한 60만 원 정도 더 66만 원 정도 보유가 된 상태지만 이거를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투자를 할지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할지 고민 중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요. 가자. 밖에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오려고 해요. 빗소리 들으러 나왔지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잠깐 산책을 해볼게요. 지금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투자한 거 체결됐는지 확인할게요. 집에 돌아왔는데 세상에나 하나가 체결이 돼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제가 지금 총 4가지가 체결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번에 구매한 거는 제 연음인데 이렇게 체결이 됐고 전일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확실히 좀 오르긴 했고 또 이번에 하나 더 산 거 와! 이거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샀을 때에 비해서 100 넘게 올랐으니까 판테온도 전일 대비 오르긴 했는데 전에 비해 떨어졌어요. 이거 그냥 이게 한 800 진짜 거의 90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때 그냥 팔았어야 되나봐요. 이더리움이 지금 되게 많이 올랐네요. 저는 75%를 과감하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간값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더 비싸게 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지금 2개 매도를 걸어놨어요. 제 수익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제가 저번에 샀던 사이온이거든요. 거기서 수익률이 지금 20%가량 나고 있어요. 그래프상 보면은 지금 이제 저도 조금 보일 줄 알게 됐어요. 초록색 선이 현 상황인데 이게 저는 여기까지 오를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지금 밥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잭스 키친입니다. 잭스 키친은 다이어트 레시피 방송이 나오는데요. 제가 방송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쌀밥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드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먹지만 않게끔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빨리 밥을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구운 닭가슴살과 쌀밥. 여러분들 근육 만들기 원하신다면 닭가슴살과 쌀밥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구워서 그다음에 이렇게 케첩도 좀 뿌려서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빨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맛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구매를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이 코인빗이 좋은 게 뭐냐면 거래량에 따라서 이 순차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현재 50%는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고 이 나머지 50% 원화를 가지고 이제 살 겁니다. 이건 25% 정도. 1,30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가격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니 비트코인이 또 문제예요. 자,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빠졌는데 사실은 다른 걸로 메꿨기 때문에 그나마 전체 수익률은 한 10.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저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야, 저 엄청나네요. 대단하네요. 엄청난 배틀이네요. 역시 사람이 돈 앞에서는 그리고 저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뿌듯해지면서 야, 좋은 투자자의 자세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많이 본받아서 저는 다시는 이제 손실 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우리 팀장님요? 저는 투자에 손 뗀 지가 좀 오래돼서요. 아예 손 뗐군요. 아, 손만 대면은 자꾸 제가 팔면은 올라가고 아, 그렇군요. 제가 사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래서 부분을 이제는 투자는 안 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만 해주시는 네. 팀장님으로 변신하셔서 업계에서 그냥 열심히 네, 네, 피땀 그냥. 흘려 일해야 돈 네. 번다 이걸로 해서 일해서 돈 벌고 우리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 대표님 될 때까지 그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이 되실 건가요? 아니 저기 부모님이 임직원 하지 말라. 아니, 입원 하지 말라고. 아 이번에 책임질 자리는 하죠. 네. 정말. 네. 아이고. 네, 저희가 오늘 네. 우리 그 크립토 법률 사무소 네. 한번 만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고요. 네, 예, 우리- 다음 시간에 꼭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맞습니다. 시간에도 출연해 주실 거죠? 아 예. 네. 네, 우리 또 변호사님도 야, 계시고 또 팀장님 계시고 되게 네. 든든했었거든요. 들어오늘 함께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네. 이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제가 이제 피의자를 대리할 때는 또 이런 점은 또 왜 이러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좋은지 어떤 프로젝트가 나쁜지 좀 잘 분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에 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은요? 아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에 와서 너무 떨려갔고요. 네, 너무 떨리는데 저는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네. 되게 한번 보고 싶었고 만들어 보고 싶었고 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나올 수도 있고 그래.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속 시원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일단은 굉장히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확실하고 더 많은 정보로 그런 사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알아보고 꼭 투자하시라는 말씀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히. 네. 신중히 해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잘하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크립토 법물사무소 이렇게 꾸며봤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법물사무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코인 로고는 이제 오늘까지 3주째인데요. 다음 주면 4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100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성장했을지 또는 폭락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렇죠. 겁니다. 다음 주 코인 로고 그리고 크립토 법물사무소 그리고 우리 코인라이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마지막에 인사했어요. 코인 라이트. 코인 라이트. 고! 다음 주에 뵐게요. 고! 저리 가.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